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에 의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상황이고 또 같은 시간대에 극심한 가뭄이 오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고는 하지만 어느 지역에는 올여름에도 본 것처럼 엄청난 호우특보가 내리는 반면에 또 우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남쪽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부천은 정말 손바닥만 하거든요. 53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북쪽에서 비가 오면은 남쪽에 있는 동네에서는 비가 안 오고 그게 불과 차량으로 20분 거리인데도 그런 차이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가뭄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 또 그런 폭염과 폭우 외에도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그 병해 해충들, 선녀벌레도 이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오늘 부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폭우 상황과 가뭄 상황,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회복력이 강한 부천을 만들 것인가, 물난리에 대비할 수 있고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을 제2용수를 이용한 환경정책으로 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제2용수와 기존의 녹지를 결합한, 그러니까 녹지가 있는 것에 물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응력을 또 회복력을 배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도 2010년과 2011년에 전국적으로 큰 물난리가 났을 때 어마어마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우리 부천하고 면에 있는 인천 남동구 쪽이고 바로 또 우리 부천 남쪽에 있는 시흥시인데 물난리가 났다라는 것이 그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은 이런 정도의 물난리 없이 올 여름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는 예측치 못한 폭우로 인한 국지적 폭우 이런 현상으로 얘기됐는데 우리 부천에도 거의 같은 비가 사실은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보일 수 있었는지, 2010년에는 다 같은 홍수를 겪었는데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2010년도 홍수를 겪고 453억을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1.1km 조금 넘는 그 구간의 상습 침수 지역에다가 지하 10m의 지름이 한 4.3m 되는 이 건물보다도 좀 높겠죠. 그런 하수 터널을 우리가 공사를 했고 작년에 완공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물난리가 아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거의 같은 비가 왔음에도 부천이 대응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졌을 때 저류지나 저류지를 만드는 것이 좋은데 부천처럼 이미 100% 도시화가 진행된 입장에서는 새로 저류지 공간이나 유수지 공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직경 4.3m 되는 대구경의 하수 터널을 지하에 만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대응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 터널 안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 대형 하수관을 만들므로써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여기서 순차적으로 물을 저류했다가 펌핑해내는 이런 시설을 완공했기 때문에 올 홍수에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변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일본에는 이제 많이 건설됐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 심지어는 차도로 활용하는 그런 또 복합 기능을 수행하다가 우기철에는 비 피해에 대응하는 그런 시설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기철에는 올해 보여진 것처럼 빗물을 퍼내는 시설로 쓰지만 이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폭염 대피소라든지 아니면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이 부천의 상습 침수 지역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넓게 분포했던 것이 저 하수 터널 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거의 침수 지역이 없어지는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거를 하는데 무슨 문제? 돈이 문제죠, 돈이. 한 1km 하는데 4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도 그것이 국비 공모 사업에 응해가지고 겨우 한 거지, 아마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회나 협회에서도 좀 이런 얘기들을 환경부나 국토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기후 변화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은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없을 때,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한문으로 부천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자의 내천자에서 물이 부자인 동네, 물이 뭐 풍부한 도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이 부천 시가지 모습인데 뭐 변변한 강도 하나 있지가 않고 어디 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호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 보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방류되는 하수 처리된 일종의 재이용할 수 있는 물이 하루에 한 90만 톤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70만 톤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물을 제대로 이용만 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갖는 환경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실제로 공업용수나 하천에 재활용해서 이용하는 물은 한 42,0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부천이 가용할 수 있는 재이용수의 6%밖에 지금 활용하고 있지 못한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정말 물 부족 사태의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쉽게 이용하는 게 전에 이 신복천의 모습입니다. 복개되기 전에, 그게 복개됐을 때 30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해까지 이제 2년 반의 공사를 들여서 이렇게 복원을 했고, 바로 이곳에 건천해됐기 때문에 하루에 2만 1,000톤의 아까 말한 그 재이용수를 이쪽에 흘려서 개천이죠, 개천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그 시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찍이 우리가 여러 군데를 봤지만, 특히 우리 복경시장 계시지만 아산의 온천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산에서 많이 컨닝을 했다,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2만 1,000톤이 방류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 부천이 재이용수를 활용한 건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2003년도에 상동 신도시를 만들 때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그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이다시피 재이용수를 이용한 5.3km의 인공하천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국토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100대 하천에 선정될 정도로 인공하천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재이용수를 이용한 하천을 복원하는 것을 부천에 우리 목표는 100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km 연장 구간에 왕복하면 한 40km 되니까 물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100리길을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도 여월천이라는 데를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에 가운데에 그 재이용수 관로를 묻어서 길 양쪽으로 지속적인 살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지 하는 좀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도로 시설물에도 재이용수를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 주변에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굳이 살수차가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24시간 그 도로변에 물을 흘리는 이런 시설을 이제 곳곳 하려고 그러고, 아산도 이제 그런 걸 모범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런 재이용수를
구도심 골목길 곳곳에 관로를 묻어서 자연 구배를 따라서 흐르는 실개천이나 또랑 이런 것을 만들므로써 지역의 재생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모멘텀을 제2용수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을 지금 한창 용역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과의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민들이 위의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을 기후변화의 위험 요소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처하는 일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공원과 녹지의 시설을 좀 결합시켜서 공원마다 이런 물놀이 시설을 같이 꾸며줌으로써 느끼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열을 촬영을 했더니 아까 말한 그런 그 복원사례에 있어서 이 복원된 하천변의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한여름에 3도 정도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에어컨 가동 전력의 한 2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봤을 때 대단히 환경적 의미가 있다 봅니다. 제2용수를 이용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곳곳에 이런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잔디를 시청 앞 광장이나 운동장에 이렇게 꾸며놨더니 굉장히 그 주변에 느끼는 쾌감이 올라가고 시민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잔디를 그냥 갖다 심으니까 관리가 너무 어렵고 또 물을 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잡초씨와 잔디씨를 막 섞어가지고 잔디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우개우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밟아도 문제가 없는 일종의 풀이죠, 풀. 그거를 이름을 이제 부천초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도처에 이제 그 풀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밟아도 괜찮고 굳이 양잔디처럼 타죽지 않도록 물을 계속 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담합과 갈수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풀을 우리 녹지직 공무원들이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어떤 광장 공간이나 운동장이나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여러 시설들을 녹지로 바꾸는 일들, 또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기후 변화의 대응력을 높이는 공감대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 교육 활동과 아울러서 국제적으로 이런 활동이 연대를 이뤄냈을 때 굉장히 좀 주목도 받을 수 있고 동기부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영국에서 주는 그린 애플 어워즈 상도 받았고 국제 환경 대사로서의 미션도 받아서 굉장히 참여한 분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세 군데 정도의 그 일종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아까 말한 제2용수를 이용한 환경정책과 또 녹지를 결합하는 코리더 이 융합 방식 또 하나 덧붙이려고 하는 게 이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기법을 대대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천의 환경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천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